여러분들. 우리는 정청래라는 인물을 재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후보 매스컴을 통해서 인기가 좋은 정치인이라고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인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정치인 정청래로서 큰 자산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대선 주자급을 얘기했을 때 정청래 후보께서는 사실 이름 명단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다음에 대선 주자를 했을 때 뭐 조국 대표 이야기 나왔었고, 뭐 저번에 들어보니까 뭐 추미애 장관님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대선 주자급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싸움에서 약 46%의 선택을 받았고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였을 때 열렬히 지지해준 사람, 팬덤이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소수였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팬들은 그럴지 모르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 못했죠. 하지만 이뤄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 정치 인생이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는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당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처럼 전체적인 정청래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미래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오늘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더 큰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은 큰 임무를 맡기려면 어떠한 인물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떨어진 정청래 후보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하늘이 시험하는 거다. 정청래를 더 큰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고통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시험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당대표는 아마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께는 그래도 축하의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죠. 김민석 당대표는 그래도 당대표가 됐으니 민주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이번에 승리를 거뒀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희 이번 뉴스는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의 행보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당대표에 대해서 말이 꼬이네요. 김민석 당대표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당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배신과 불공정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남았습니다. 만약 대선 주자라는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이번 정당대회를 임했다라는 것이라면 이 이미지는 두고두고 뼈아프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곁에서 선 정치인과 조직들은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을 지지한 것에 가깝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이라면 그 힘이 옮겨가는 순간 그들 역시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시민들의 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지지는 조직의 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조직은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시민들은 기억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그렇게 간단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이미지는 단순한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써야 할 김민석 후보의, 김민석 당대표의 정치적 자산의 원금을 미리 빌려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단순히 말 몇 번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은 오히려 그 장면을 다시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방법은 한 번입니다. 시간,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판단할 기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의 요직에 누굴 앉힐 것인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감수할 수 있는가, 공천은 앞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할 것인가, 시민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얻느냐 않는 것이 아니라 얻은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마 평가할 것 같습니다. 당선은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오늘 박시영 TV에서 현재를 얻었지만 미래를 잃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배신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불공정한 선거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내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선거는 승리했지만 이거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을 미리 땡겨 쓴 겁니다. 그래서 결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불공정한 선택이 올바를 수 있겠으나, 혹여나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꾼다라고 하면 김민석 후보의 긴 정치 생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뉴스 시청자분들이 이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이제 어떤 것을 진행을 해야 되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속상해요, 지호씨. 저는 이런 민주당 지지할 수 없습니다. 잘가 민주당, 난 탈당할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탈당하지 마시고 후원금을 차라리 내리세요. 후원금을 1,000원으로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탈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권리당원으로서 그 권리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완전히 떠나버린다라고 하면 그 남아있는 정청래 후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정청래 후보의 길은 가시밭길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붙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이송윤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도 그 앞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민석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를 위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훌륭한 3명의 최고위원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권리당원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 방송을 얘기하는 건 좋지 않지만 많은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셨던 유튜버 분들, 평론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반대로 탈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 그리고 친구들 오히려 권리당원으로 많이 데리고 와라.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는 것이냐.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자연스러운 방송을 추구하는데 오늘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좋았다라고 해주시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당비를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나만의 소소한 복수. 이런 복수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는 말은 안 했는데요. 대호랑 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대호야 나 진짜 미치겠다. 정치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나마 100번 참겠다. 야, 근데 이제 또 이제 뉴 이재명의 평론가들이 정청래 후보를 조롱하고 하면, 그거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진짜 내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눈물이. 그래도 결과가 이제 뉴 이재명 분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김영 후보가 안 됐지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설득해야 되는 것은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을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고 싶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고 싶은 분들, 뭐 뉴 이재명 그리고 송가혁 분들, 오히려 을은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송가혁이고 제가 만약에 뉴 이재명이면 저는 전략을 바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청래를 응원했던 46%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 너 반명이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면서 배척하는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이거는 제가 저주의 말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40% 중반에서 초반의 결과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30%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친 것은 부동산 정책, 레버리지, 이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실패에 대한 그 인식은 중도층, 그리고 중도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구구층에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구조적 다수와 제3의 길을 원하는 정부 기조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이미 못했어요, 정책으로서. 근데 이 반대 방향에 있는 분들, 국민의힘 내란 세력 반대는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을, 정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계속 낳고 있어요. 전 이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싶으면, 우리를 배척하고 싶으면 저쪽이랑 구조적 다수를 해서 성공이라도 하던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를 배척하면서도 저쪽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뉴 이재명과 우리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안에 있는 우리가 그나마 저기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고 하는 사람보다야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도 그 뉴 이재명 분들 눈도 마주치기 싫어. 그래도 그 뉴 이재명과 저기 그 윤석열 윤 어게인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윤 어게인보단 가까운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 뉴 이재명 분들의 선택은 뭐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냐? 우리 배척하지 마세요.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도 필요 없어, 올바른 길로 가세요. 올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호 오빠, 그놈이나 이놈이나 하나씩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분희수 선생님들, 통합합시다, 화해합시다,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이성적으로는 맞는, 뭐 이성보다도 뭐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평론가의 역할일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왜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분 뉴스는 그러한 메시지를 낼 수 없다. 왜? 현장에서 직접 겪고 우리 선생님들과 웃고 울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말로 설득하지 말고 행동으로써 보여주라는 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